자, 지금 국민의힘이 이 8대 악법 저지를 위해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있고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이 이 내용을 못하게 막은 그런 상황이었죠. 이 8대 악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지금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투톱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4명과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당이 잘하고 있다. 계속 밀어붙여라.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더군요. 내란 전담 재판부 법뿐만이 아니라 법 왜곡죄라든지 사심죄 그리고 나중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이 어떻게 보면은 국회 입법 권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개인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위인설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은 교묘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책임은 약간 뒤로 빼면서 민주당에게는 처리하라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잘 처리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위헌에 대한 문제가 되었을 때는 대통령실이 아닌 민주당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교묘하고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본인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당한 태도를 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어제 오전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또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이란 본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거죠. 탈피를 하기 위해서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죠.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논란들, 이걸 의식해서일까요? 특히 우상호 정무수석은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2심부터 적용하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글쎄요. 대통령이 저렇게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언급을 하는 것 자체 이게 과연 적절한지 여부. 또 한 가지. 그리고 2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적용하면 위헌 논란이 최소화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건가요? 일단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개혁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왜 잘못된 것이죠? 사법 개혁을 하자는 취지 그거를 설명하고 계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정당을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입법부는 입법부의 일을 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일을 하는 것 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국가원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2심부터 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당이나 뭐 정부나 동의합니다. 모두가 동의합니다만 속도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봤자 어차피 1심 재판부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1심 재판부를 바꾸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심이 끝나고 2심에 뭔가 전담 재판부를 적용을 하더라도 이 적용이 될 텐데 너무 그렇게
그러면 지금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를 하신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기보다는 네. 이거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가죽을 벗기는 일이니까 힘들고 반발이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 그럼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조금 기간이 좀 늦춰지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와라라는 명령을 전 내리신 걸로 보기 네. 때문에 오히려 좀 강히 이거를 해서 좀 최대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은요,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8대 악법,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농성입니다.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8대 악법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정의 구현의 정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8대 악법이다. 자, 이런 내용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막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지만 소수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추운 날 천막 농성까지 돌입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독일처럼 내란 잔재를 모두 발본색원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이제 또다시 시작이 되는 분위기입니다.